금 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또 원자재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 관련 선물 투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도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오늘 제가 팁을 좀 드리고 가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시중에 있는 ETF들 대부분들은 보시면 이제 금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래서 선물 이제 롤오버 비용이 든다든지 환해지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자, 에이스 KRX 금 현물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금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아니면 IRP 같이 이제 나의 은퇴와 노후를 대비할 때는 이 에이스 KRX 금연물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 갑자기 고수님한테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랑 IRP 같은 경우 퇴직연금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정 비율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네. 네.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상품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해칭을 하는 요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10%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랑 IRP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에서 10% 정도는 KRX 네,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네. 그대로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여기서 거죠. 옮겨?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네. 겁니다. 갑자기. 금도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실까요? 뭐 주식 이전하는 것처럼 네, 연금저축 이전하는 펀드 나 이제 가입했는데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처럼 네, 이것도 옮길 수 가능한가? 있어? 네. 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나 IRP 옮길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옮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KRX 금 현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연금저축 펀드가 아니라 KRX 금 현물에 직접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옮기실 수 있고요. 옮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A 증권사에 현재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B 증권사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B 증권사에 예를 들면 연금저축 펀드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를 계좌를 개설하고 그대로 계좌 이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KRX 금 현물 직접 투자했다. 마찬가지로 금 계좌도 오픈하고요. 그 계좌로 이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옮기실 수 있으니까 이거 옮길 때 나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테크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고수님과 또 MC 건우님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그간 이제 금에 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 꼭 복기를 하셔서요. 투자하실 때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도 이제 증권 계좌를 옮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세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창훈 고수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이거 꼭 필요해요. 네. 왜냐면 아까 배당 소득세 갖고 막 15.4%, 그쵸. 부가가치세 10%, 맞습니다. 수수료 5%.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수수료가 몇 프로다, 맞아요. 세금이 몇 프로다 이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금에 대한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세금도 많이 떼고 수수료도 많이 떼는데 금으로 투자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꿀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금을 또 줄이는 게 재테크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금 투자 방법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KRX 금 시장을 통한 금 투자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금으로 탈세나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음성 거래가 많았었고요. 또 그 금의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조금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이 금에 대한 부분을 투자나 금을 조금 소유하는 것들을 좀 양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3년에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현물 시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KRX 금 시장인데요.
이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KRX 금시장에서는요. 거래 시 양도소득세랑 배당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요. 거래 수수료나 증권 수수료율도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펀드를 이용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와 이제 ETF를 활용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보다 훨씬 더 적은 온라인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이나 수수료 때문에 금 투자를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KRX 금시장을 통해서 금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금 투자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까 금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금 펀드, 그다음에 이제 금 국내 ETF, 해외 ETF, KRX 금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금선물도요. 금선물도 얘기하고 이 정도면 정리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수료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더 제외하고 이제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면 가장 접하기 쉬운 것들은 아무래도 금 현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에 대한 현물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로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으실 수 있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보장은 어려우니까 금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금을 내가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많이 오르셨을 때 뭐 아예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시면 장신구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금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증권사 이런 거는 좀 어려서 모르겠어. 근데 조금 소액으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한 달에 50,000원 정도만 투자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사실상 골드뱅킹처럼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쉽게 조금 접할 수 있는 골드뱅킹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좀 적극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투자를 해봤어. 나는 주식 계좌도 있고 나는 ETF 같은 것도 해봤는데 사실상 위험자산으로 투자는 해봤지만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본 적은 없어 라고 하시면 이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금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내가 조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금펀드나 ETF를 통해서도 조금 수수료는 적게 내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투자의 고수다. 나는 수수료 이런 거 정말 싫어. 뭐 세금 싫어라고 하시면 오히려 KRX 금시장을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다 됐나 모르겠어요. CG 없어요, CG?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뭐 CG 요거 하나 딱 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KRX 금시장을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던 방법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태경 전문가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KRX 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방법은 쉽습니다. 이제 MC님께서도 주식 거래 하시죠? 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 명절에 저희 엄마가 자기도 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금은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엄마 잠깐만 부가가치 이라고 세내야 돼. 네, 안 돼 잠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KRX 금연물 계좌를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NH라든지 한투라든지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웬만한 앱에 보시면은 금 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 현물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금 현물을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시장가로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g부터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100g 그리고 뭐 1kg 단위로 해서 금이 모여졌을 때는 실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들었다시피 실물로 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붙고요. 그리고 골드바 한 개당 2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금을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제가 네. 이제 하나 정말 팁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온누리 상품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전통시장. 맞아요. 전통시장이랑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5%에서 10% 정도 맞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상품권을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럼 이렇게 5%에서 10% 정도 싸게 구매한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금은방에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 주변에
금은방 중에 어느 게 이제 온누리 오.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사니까 부가가치세 10%랑 퉁이네요. 그렇죠. 약간 5% 정도만 상승을 해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괜찮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금을 사실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세요. 뭐 귀금속으로 살 거냐, 골드바로 살 거냐, 아니면 요새 금 거북이 아세요? 아, 네네네. 네. 그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 띠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금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세공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띠금. 뭐가 더 유리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금바, 골드바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돌 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뭐 귀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많이 하는데 목걸이, 금 맞아요. 열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공이 들어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 99.9의 상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공하는 과정에서 이 금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드바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반지를 들고 가서 이제 이거 $1 골드바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제 1대1로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도 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골드바 비싸지 않나요, 많이? 요즘에는 그 골드바가 그 1kg짜리가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몇 그램짜리도 팔아요. 아까 이제 금콩처럼 그램 단위로도 파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사람들 고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돌반지랑 뭐 귀금속이랑 모아놓은 거 많이 있는데 많아요. 그러면 이거 골드바로 바꿔야 돼요? 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꾸실 겁니까? 바꾸고 싶어요. 바꾸실 겁니까? 저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바꾸실 겁니까? 바꾸면 안 된다고 방금. 방금 딱 그 얘기야.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 들어가요. 그쵸.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요. 골드바 새로 사는 네, 거예요. 저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근데 아예 없는 상태다. 그러면 골드바로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